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오늘 XRP 가격 3,26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역시나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에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어떠한 뉴스의 흐름, 그리고 사실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보다 이 가격대가 리플한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는 단순한 호재 이상의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의 진입, 그리고 ETF에 대한 자금 유입,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있죠. 자, 이로써 리플은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리플이 원하는 방향,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인프라, 그리고 제도권 자산이라는 복합적인 위치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리플이 반드시 투자해야 될 코인인지, 그리고 이 시점이 왜 중요할 수 있는지 확실히 와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최근에 가장 주목해야 될 뉴스 중에 하나는 역시나 리플의 ETF, 리플에 대한 현물 ETF가 단순히 기대를 넘어서 실제 자산 유입 루트로 작동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러 XRP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이 연속 11일 동안이나 이어졌고요. 누적 유입액이 약 7억 5,6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같은 추세는 이제는 단순한 투자에 대한 심리나 어떠한 소문이 아닌 실제 제도권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 리플로 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일부 분석은 이러한 자금 흐름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변화, 제도에 대한 안정성이 맞물리게 되면 리플은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역시나 구조적인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가격과 별개로요. 지금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로서의 면모도 계속 확장 중입니다. 자, 최근에는 MAS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싱가포르의 리플의 결제 서비스와 규제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리플이 단순히 코인에서 투자 자산이라는 흐름뿐만 아니라 실제 실사용 기반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투자, 그리고 투기의 대상이었던 리플이 이젠 블록체인 결제망과 금융 인프라, 투자 자산이라는 더 넓고 실질적인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안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최근에 불확실한 금융시장,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변수, 그리고 코인 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현물 ETF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격이 즉각 폭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권 흐름이 시장 심리 수급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살펴보면 즉 ETF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변화가 단순히 좋은 뉴스로 끝나지 않고 시장 전체의 흐름과 맞물려야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ETF에 대한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 자, ETF에 대한 특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ETF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 리플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TF에 대한 찌라시, 찌라시라고도 하고 기대감이라고도 하죠.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들을 만들어 줬었어요. 이거는 호재의 개념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 승인이 됐는데 왜 여기서 더 올라주지 않냐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감이 호재로 이어졌던 건 기존에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 심리에 개선을 미친 거고요. ETF 승인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 거래소 내에서 투자하는 자산이 아닌 거래소 내 주식 계좌에서 활용하는 기관들의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통로의 개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냐면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적인 상승.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말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적인 상승이 되는 거죠. 자, 호재로 인한 상승, 구조적인 상승.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게 ETF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되는 거예요. 자, 외부 자산이 유입되는 것과 그 다음에 코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자산이 유입되는 거는 천지차이죠. 새로운 자산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자산. 빠질 확률이 적은 자산들. 자,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을 했을 때 2024년 1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자, 요날 부근인데 실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이어졌었고요. 그 이후로 승인 이후에는 별로 잠잠하다가 구조적인 상승이 만들어졌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이렇게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얘네가 실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승이 되는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XRP로 따지면 왜 상승 안 나오냐라고 짜증을 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관들의 실제 유입이 들어와야 XRP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근데 지금 승인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기관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승인과 동시에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라고요. 그러면 거시경제에 대한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는데 XRP가 어떨 거냐라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XRP도 구조적인 상승을 보이겠다라고까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 채널의 개설 목적은 아무래도 욕망의 크립토에서 다루지 못한 세세한 주제들이라든지 아니면 리플을 포함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뤄보고자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채널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확장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컨텐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XRP 마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지금 구간에서 ETF로 인한 상승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엄청 실망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XRP의 특성상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조정과 하락을 엄청나게 반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끈질기게 남아있던 사람만이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제가 최근에 놀랐던 점이 XRP 투자자분들은 좀 장기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이 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가격대를 보면은 3,500원대이신 분들 그리고 평단가 3,300원이신 분들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신규 투자자분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해드릴 말씀은 결국에 XRP는 인내심이 중요하다라는 인내심이 없으면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얘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XRP를 투자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리플은 지금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제도권에 대한 자산 그리고 금융 인프라 그리고 실제 결제망 이 세 축이 겹쳐지는 복합적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플의 본질적인 가치이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여러 축이 맞물리기 시작하는 중첩 구간 그 겹침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자, 그만큼 단기 시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생태계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변화 이 부분들이 기관들의 유입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 지금 리플을 보고 계신다면 이건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진짜 미래의 금융을 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의 한 축이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커플링되는 XRP의 특성상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좋은 상승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XRP 또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선으로 그어놨는데 여기 2,800원대는 손절선이고요. 손절선. 얘가 단기적으로 빠지게 됐을 때 2,200원대까지 훅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어놓은 거고 지금 구간대는 다시 한번 3,300원 위로 올라가려는 무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무빙을 따져보자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기존의 가격대 원래 박스권이었던 이 3,300원대에서 4,800원대 이하에서 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계속 횡보가 발생하다가 기관들의 유입이 이어질수록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반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뭐 XRP 지금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코인이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한 번에 올라줄 수 있을까? 어떤 애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 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자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 놀아 먹으려고 가져오니까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